자, 이제 이 과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 과목 채권 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올해 시험에서 좀 특이할 만한 게 이 관할에 관한 문제가 뭐 몇 해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제 또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민사소송법에 관할에 관한 조문이 있거든요.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뭐 합의관할, 뭐 변론관할, 뭐 이런 것들 조문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 나오진 않고 다만 채권 신용관리사가 소를 제기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보통재판적이나 특별재판적, 의무이행지 관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관할 부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집행문이라는 부분, 집행 비용, 몇 해 전에는 집행 비용에 관한 문제도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그 법원 공무원들이 주로 이제 뭐 처리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민사 집행에 관한 집행 규칙에 관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그 영역으로 조금씩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문에 관한 내용도 좀 이번에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매에 관한 문제가 한 3문제 나왔죠. 부동산 경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부동산 경매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채권 추심에 있어서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받아내는 게 가장 확실하면서도, 그 금액이 크잖아요. 부동산이 단위가. 그래서 전액 변제를 받기 쉬운, 그런 가계집행 수단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조문의 측면에서 보면 조문 문제가 상당히 또 많이 나온 건 맞는데, 주로 이제 민법이나 상법, 일반 실체법 관련한 조문에서는 그렇고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내용이 많이 나오겠죠. 민사소송법과 집행법, 그리고 특히 소액사건에 관한 거는 소액사건 심판법,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론이나 판례 이런 것도 간간히 지문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다. 개념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채권 해소 방법 중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협력을 요하는 것, 채권 해소 방법에 관한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죠. 거의 매년 나오는데 여기서도 주로 이제 정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이한 부분인데 협력을 요한다 했을 때는 대물변제, 이 부분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협력을 요하는 거죠. 제3자가 변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체계 요약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채권 해소에는 의무 해소와 강제 해소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 개를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식 지문의 특성상 내용이 적은 부분을 암기해 놓으면 나머지는 뭐 어디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특색 있는,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뭐가 눈에 띕니까? 이거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의무회수인 거. 보통 이제 강제집행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알겠는데 의무회수에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선일자 당자수표의 지급제시. 두 번째, 기한미도래의 어음수표의 지급제시. 채무자가 부도됐을 때. 그리고 상계.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상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채무자 협력이 있어야 회수가 되죠. 변제라는 게 채무자가 하는 거잖아요.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채무자의 협력이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제3자 협력도 가능한 게 여기 나왔던 이 대물변제 이거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암기해 놓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회생 파산 절차, 이런 것들이 강제회수 조치다. 자, 27번. 변제 수령 권한. 변제에 관한 문제가 서너 개씩 나오는데 변제 수령 권한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를 변제 수령권자라고 하는데 압류를 당한 채권의 채권자다. 원래 채권자가 변제 수령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압류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이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인데 채무자 또 누군가에게 채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나온 이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그래요. 원래 채권자하고 이제 이렇게 채무자하고 관계를 따져서 제3채무자라고 하는데, 이때 을의 입장에서는 을과 병만 보면은 을은 여기에 대한 채권자잖아요. 그죠? 병에 대한 채권자. 여기는 채무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채권자가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압류당했지 않습니까? 압류를 당한 채권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의 채권자는 이 갑에 대한 채무자를 말하는 거예요.